안녕하세요, 젤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뒤늦은 추측 읽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 대한 추측을 인스타 질문으로 받았었는데 그걸 오늘 메이크업 하면서 한번 답변도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엊그저께 엄청 고가의 에센스를, 엄청 유명한 고가의 에센스를 발랐는데 지금 피부 보면 여기도 완전 큰 뾰루지가 났었고 막 좁쌀 여드름이 여기도 났었고 여기도 났었고 올라오더라고요. 역시나 피부는 제가 10년 동안 여드름 피부로 고생을 했는데 바뀌지 않았네요. 그냥 좋은 제품들을 잘 만나서 피부가 상태가 계속 좋았던 거예요. 제가 추측 읽기 한번 촬영했었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었어서 다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잘 확인하면서 잘 해볼게요. 오늘은 제품 설명이나 메이크업 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진행할게요. 컨실러는 요거 쓸 거예요. 메이블린 핀미 컨실러, 그리고 브러쉬는 피카소 브러쉬, 립 브러쉬 같아요. 영상 찍기 전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원래 몸 피부색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더 어두워요. 다리는 완전 더 어둡거든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한국 미백 제품들이 너무 좋아서 얼굴은 많이 밝아졌는데 몸은 까맣고, 그리고 저희 친척들, 가족들은 대부분이 피부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원래 가족력이에요, 가족력. 원래 어두운 피부예요. 첫 번째 추측, 교포일 것이다. 이게 진짜 많아요. 교포일 것이다, 아니면 혼혈일 것이다. 외국분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영상을 제가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영상 속에서 그 영상들을 다 보지 않으니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고 엄마 아빠가 모두 한국 분이세요. 다음 추측글, 남자 많이 홀리고 다녔을 것이다. 사실 홀리기보다는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약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왜 저렇게 바보같이 연애를 하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깨달음의 경지를, 해탈을 약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 그랬는데, 사실 이런 질문 나오면 저는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정답은 혁이님이 저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가 맞는데,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연애를 많이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류의 저런 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안목을 키워가는 거 많이 경험해보면 그런 안목이 많이 크잖아요. 난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다음 질문. 은근히 마음이 약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많았어요. 겉으로는 센데 마음은 되게 약하실 것 같아요. 뭐 소심하실 것 같아요. 크리니크 제품 사용해 줄 거고요. 컬러는 샌드 컬러예요. 18번.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 되게 도도하고 재수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 라는 얘기를 살면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의외다 라는 얘기를. 좀 약간 허당끼 있고 사람이랑 친해지면 한없이 막 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오지랖 떨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사람한테 대여가지고, 사람이라기보다는 일적인 브랜드에 대여가지고 많이 그게 좀 덜해지고 내성적으로 변했어요. 근데 아직도 사적으로 친해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랑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그 사람이 날 싫어해도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사람한테 대이는 게 진짜 인생 살면서 너무 제일 아픈 것 같아, 그쵸? 저는 마음이 약한 것도 맞는데 좀 강인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대한. 다음 추측은 미래에 로아 남자친구 싫어할 것 같다 예요. 로아가 저한테 소개시켜줬으면 좋겠어. 로아가 어떤 류의 사람들을 만나나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나도 이제 뭐 사춘기가 있었고 연애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로아, 야 오늘은 뭐 했어? 데이트 뭐 했어? 그러니까 사실 얘기 잘 안 해주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막 잘 얘기하는 편이었거든요. 저도 로아가 그렇게 저한테 마음을 열고 좀 이렇게 성격이 내성적이지 않고 저처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지금 컨실러로 얼굴 중앙을 밝혀줬는데요. 요거 에스쁘아 딥베이지 컬러로 밝혀줬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퍼프 되게 말랑말랑하고 해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다음 추측은 애교가 많을 것 같다. 저는요 제 사람들한테만 애교가 많아요. 주로 저희 남편, 제 동생들, 부모님 아니면은 사실 애교를 부릴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모태 애교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전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소파에 누워서 과자 먹으면서 TV 보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 자제하고 있어요.
자꾸 TV 보면은 가뜩이나 지금 임신해서 무기력증이랑 게으름이 장난 아니거든요.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TV를 굉장히 자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 델루나도 일부러 본방 할 때 절대 안 보고 일 끝내놓고 몰아서 보는 편이에요. 진짜 재밌는데 호텔 델루나, 그쵸? 사실 저 넷플릭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게을러질까봐 그것도 결제 안 하고 안 보고 있어. 처음부터 안 보면 돼. 안 보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요. 챙김 받는 거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순간순간 감사함이 보이는 듯 합니다. 저는 최대한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세상은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내가 좋더라고요. 내 이 심리 상태랑 심정? 이런 게 나한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음식점에 가도 이렇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디 가도 감사합니다. 약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좀 몸에 뱄어요. 이제 몸에 배가지고 항상 하는 편이에요. 젤라또들을 매우 사랑할 것 같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람한테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상처가 어떤 거냐면 앞에서는 막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막 난 네 편이야 막 약간 이런 뉘앙스로 하면서 뒤에 가서는 다른 행동을 하는 약간 그런 걸로 인해서 되게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거를 되게 여러 사람한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젤라또들한테 항상 고마운 게 뭐냐면 젤라또들은 내가 영상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해주잖아요. 항상 응원해주고 댓글도 예쁘게 달아주고 솔직히 제가 유튜버긴 하지만 일반 사람이에요. 저도 일반 사람. 그러다 보니 누군가 나를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줄 수 있을까? 예뻐해주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젤라또들 때문에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본다고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유 없이 그냥 예뻐해주셔서 저는 항상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팬미팅을 한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랑 운동회도 하고 싶어요, 뭐도 하고 싶어요. 혼자 막 호들갑 다 떨어놓고 갑자기 로아 생겨가지고 못하게 된 건데 얼마 전에 사실 안고독한 젤라또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 이제 구독자분들 한 300분 조금 넘게 계신 방인데 그분들 중에 2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냥 너무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라도 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훨씬 많긴 한데 여기다 공지를 하면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굉장히 거의 막달이잖아요. 거의 막달이고 그때도 배가 많이 불러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몰래 좀 만났어요, 소수 인원을. 근데 제가 로아 태어나고 자리 잡으면 꼭 한번 자리를 만들게요. 그때 진짜 좋았어요. 너무 같이 밥 먹고 웃고 떠들고 사진 찍고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더 좋은 영상을 많이 만들고 더 좋은 이벤트를 많이 가져오고 해야겠다라는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정말 많이 받아가지고 로아 태어나면 꼭 할 겁니다. 젤라 언니는 어릴 적에 다재다능했을 것이다. 다재다능이라기보다는요, 좀 예체능 쪽으로, 공부는 진짜 지지리도 못했고 예체능 쪽으로 좀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옷 입는 스타일이나 제가 중학교 때부터 엄마가 옷을 같이 사러 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사다 주는 옷 아니면은 그때는 집이 좀 어려워가지고 다 물려받았거든요. 친척 언니들 거나 주변 동네 언니들 거.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엄마가 아울렛 이런 데 많이 데리고 가셨었어요. 그런 데서 옷을 고르면 저는 항상 특이했어요. 남들과는 좀 달랐어. 좋아하는 스타일 좀 튀고 약간의 노출이 있고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둘째 계획은 아직 없다. 네,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직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을 립 제품인데 이걸로 오늘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겁니다. 저는 여동생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컸어요. 다 셋이서 나눠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중상층도 아니고 중도 아니었어요. 되게 힘들었었어요. 아버지가 IMF로 부도를 맞고 그리고 뇌출혈로 한번 쓰러지시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있었어서 굉장히 없는 거에서 아끼고 또 아껴서 이제 나눠서 써야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때
진짜로 매일매일 다짐을 어렸을 때 했던 게 나는 나중에 외동을 낳아서 한 친구한테 모든 사랑을 다 주고 모든 걸 다 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인스타에도 저는 더 이상은 둘째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올리면 많은 분들이 외동은 외로워서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아직 계획이 전혀 없고요. 저는 제 경험상 외동을 낳고 싶어요. 근데 사실 혁이님이랑 제가 너무 건강해가지고 갑자기 언제 또 생길지 몰라요. 진짜 저희 준비하자 하고 바로 생겼거든요. 그 달에. 너무 건강한 둘이 만나서 언제 생길진 모르겠지만 사실 아직까진 없어요. 이거는 2번이네요. 2번 컬러를 베이스로 이렇게 깔아주고 눈두덩에 이 컬러는 10번 컬러로 음영을 줄게요. 좀 가끔 이렇게 어두운 계열의 제품들 사용하면 누드 계열의 제품들 립에 사용할 때 아이도 이렇게 통일해서 사용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색감이 통일감 있게 떨어져서 예쁘더라고요. 언니는 표정 관리를 못한다. 맞습니다. 저는요 표정에 좋은 거 싫은 거 다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저는 티 안 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좋은 거 싫은 게 너무 확실하게 티 나는 사람이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이걸 좀 고치고 싶은데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것도 저의 그냥 성향인 것 같아요. 성향. 일하실 땐 되게 완벽주의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거든요. 항상 응원해요. 응원 감사합니다. 일할 때는 완벽주의라기보다는 좀 많이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덜렁거리고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완벽하진 않는데 완벽하려고 노력은 하죠. 언니는 사실 혼자 있을 때 빵댕이 댄스를 즐긴다. 이게 빵댕이 댄스가요. 저 이제 남편이랑 하는 부부젤라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끔 기분 좋을 때 제가 남편한테 하는 애교 중에 하나가 빵댕이 댄스거든요. 엉덩이 흔들면서 추는 춤이 있는데 저 혼자 있을 때 즐기진 않고요. 남편 있을 때만, 남편 앞에서만 좀 하는 편이에요. 남편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가끔 남편 기분 안 좋거나 일에 막 치여있을 때 한 번씩 해주는 편이에요. 매일매일 해주진 않아요. 립 펜슬 2번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완전히 누드한 톤이에요. 거의 피부색이랑 똑같은. 그리고 국어 잘하는 이과였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공고를 나왔어요. 공고를 나와서 공고는 전공이 있거든요. 저는 환경공학 전공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댄스 동아리를 거의 2년 반 정도 했는데 마지막 반은 이대로면은 대학 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하겠다고 반에 있는 1, 2, 3, 4, 5등 이게 반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3년 내내 같은 반이어서 골고루 다 이렇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우리 집에서 문화, 국어 그룹 가야 하자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가해를 했었어요. 그때 왜냐면 나는 댄스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여러 가지 현실에 부딪히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막 그렇게 특출난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 꿈을 잃고 나니까 제가 뭐가 하고 싶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나 대학교 어디 가지? 그 또 전공이 그거다 보니까 대학교도 그냥 집 근처 대학교 가자 해서 환경보건과를 지원해가지고 해서 환경보건과를 갔습니다. 근데 대학교 때 쇼핑몰을 했었는데 쇼핑몰이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냥 다른 친구들이 공무원 준비하니까 자격증 준비하니까 자격증 준비하고 공무원 준비를 했는데 저랑은 정말 아니었어요. 저는 앉아서 책을 30분 이상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것저것 정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아기 낳으면 엄하게 키우실 것 같다. 이거는 엄하게 키운다기보다는 버르장머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립 10번이에요. 어른한테도 잘 하고 사람들한테 쟤 뭐야 버르장머리 없어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다 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요. 너무 엄마 아빠가 오냐오냐 하면 아이를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오냐오냐 하는 엄마 아빠가 되고 싶진 않아요. 가끔은 피부가 하했을 때를 생각하곤 한다. 저는 피부가 하했을 때가 없었고 그냥 사진을 밝게 찍어가지고 하얗게 보정하거나 카메라를 좀 밝게 조정해가지고 하얗게 나오게끔 했던 거지 저는 하했을 때가 없었습니다. 다이어트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쇼핑몰 모델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말쯤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들어가서까지. 그때 쇼핑몰 모델들의 트렌드가 일자로 쫙 뻗은 다리에 눈 쌍꺼풀 크고 하얗고 앵두 입술에 약간 그런 게 트렌드였거든요. 그래서
은연중에 이제 다이어트를 계속 하라는 압박을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거식증 같은 게 와서 집에 있는 거 모든 거를 때려 먹고 그리고 토하고 이걸 반복했었는데, 그거를 쇼핑몰을 그만두고 나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제가 하체가 상체보다 조금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쇼핑몰 모델들 그때 유행했던 게 이렇게 일자로 다리가 여기가 떨어져 있는 게 유행이었는데, 저는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허벅지가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 거식증 때문에. 절대 살은 운동해서 빼는 게 최고예요, 진짜로. 엄청 규칙적일 것 같아요. 지금은 임신하셔서 힘드시겠지만 뭐랄까 자기관리 철저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요 절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진짜 규칙적일 수가 없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눈 뜨면 출근이고 눈 감으면 퇴근입니다. 진짜로. 바쁘면은 눈 감을 수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 퇴근할 수 없을 때가 많아서 규칙적이게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젤라 언니에게 1순위는 혁이님일 것이다. 로아 태어나면 0순위로는 로아가 될 것이다. 사실 저랑 평생 함께 할 사람은 혁이님이에요. 저희가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 혁이님이라 0순위도 혁이님이 될 것 같아요. 학생 때부터 꾸미는 거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인스타 라방에서 한번 말했었는데, 저 고2 때까지 화장을 전혀 안 하다가 고3 때 친구가 데리고 가서 화장 좀 해 이래가지고 화장품 가게 데리고 가서 이거 사 저거 사 렌즈도 이거 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엉터리였어요. 얼굴은 하얗게 입술은 빨갛게 검은색 서클렌즈 빡 해가지고 정말 별로였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때부터 점점 좀 꾸미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영어 회화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외국인과 대화도 잘하는 예쁜 젤라 언니. 사실 아니에요. 저 영어 완전 꽝이고, 그리고 자꾸 해외에 나가다 보니 쓸데없는 자신감만 생겨서 엉터리 영어를 그냥 느낌상 얘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거를 이렇게 때려 맞춰서 이제 대답을 정말 엉터리로 하는데, 사실 영어는 자신감이고 그렇게 해도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콩글리시 해도. 근데 완전 엉터리고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그건 확실합니다. 눈에 펄을 올려줄 건데요. 펄은 요거. 이건 투페이스드의 립 제품이에요. 요거 3C 제품. 일단 3C를 먼저 깔고, 요것도 피카소 브러쉬 239번 팟타입 펄 섀도우거든요.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눈 위에 촉촉하기 때문에 눈 위에가 립 제품을 사용해서 아마 잘 붙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쁘셔서 인기 짱짱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뻤던 타입은 아니에요. 제가 눈두덩 살이 나이가 먹으면서 빠졌어요. 점점.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눈두덩이 되게 통통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대학교 가니까 완전히 빠지고, 유튜브 하면서 좀 제가 밤을 맨날 새고 이러다 보니까 살이 빠지면서 얼굴살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얼굴살 빼는데 최고는 고생하는 거예요. 유튜브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살이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막 맨날 그래요. 어렸을 때 그거 닮았다고. 요다 닮았었다고. 알고 보면 눈물이 많을 것 같아요. 저 울보라고 맨날 엄마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울었는데 좀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 아주 약간. 그래서 요즘에는 잘 안 울려고 노력합니다. 참으려고. 지금처럼 예쁜 태닝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태닝을 돈 주고 한 적이 있다? 맞아요. 태닝은 혁이님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시작했는데, 원래 피부가 어두운데 좀 그게 어정쩡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혁이님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그게 인생의 한 수였어요. 인생의 만족감이 너무 높아졌어. 젤라 언니는 남들 눈치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뜻을 실천하는 당당한 사람일 것 같아요. 제가 A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남들 눈치 진짜 많이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무슨 얘기 했는데 혹시 나중에 친구들이 이거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트랜스포머라네요. 이름이 매직 메탈 트랜스포머. 일단은 이거를 손등에 이게 펄이 진짜 예쁘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영롱한 펄이에요. 사회생활 하면서 그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눈치 보면은 다 내 손해더라고요. 나만 머리 아프고 다 내 손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좀 안 보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성향이 좀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눈두덩 중앙에도 한번 올려줄게요.
사놓고 진짜 빨리 쓰고 싶다 했는데 드디어 쓰네요. 아이라이너는 최근에 빠진 미샤. 얘가 그리는 것도 얇게 잘 그려지고 잘 번지지도 않더라고요. 젤라 언니는 겨울보다 여름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여름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여름이 다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루아 낳고 한번 가야죠. 여름의 나라로. 이번 여름을 너무 못 즐겼잖아요, 사실. 아기가 뱃속에 있어서 제약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바닷물에도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루아 태어나면 벼르고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일단은 문신, 타투를 할 거예요. 막걸리를 너무 먹고 싶어요, 막걸리. 원래 저 술 진짜 못 먹어요. 술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루아 갖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자꾸 막걸리가 먹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막걸리를 꼭 먹을 겁니다. 어렸을 때 달리기 1등 했을 것 같아요. 1등도 많이 했었고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렇게 특출나진 않았어. 근데 1등은 많이 했었어요. 33살이다. 아닙니다. 아직 33살은 안 됐어요. 여동생이랑 옷 때문에 안 싸울 것 같다. 개인 취향이 확고해서? 아니요. 엄청 싸웠어요. 이건 전에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진짜 전쟁이었어, 전쟁.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더 외동을 낳고 싶은 생각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옷뿐만이 아니고 화장품, 액세서리 진짜 치사한 게 내 거를 몰래 막 가져가서 입어. 근데 지 거는 안 빌려줘. 내 건 몰래 입고서 막 숨겨놓고 이러면서 지 거 한 번 입으면 난리가 나는 거야. 약간 그때 어렸으니까 둘 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막 빌려주고. 그러니까 동생이 옷을 빌려가는 건 좋은데 자꾸 망가뜨려요. 새로 산 거를 빌려주면 못 입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그래가지고 너 이거 망가뜨리면은 다음부터 옷 절대 안 빌려준다? 요즘에 이렇게 말하고서 빌려줘요. 아이라이너 진짜 잘 그려줘요. 오늘 처음으로 수정하지 않고 아이라인 한 번에 딱 양쪽 다 잘 성공했어. 속눈썹도 약간 그려줘야겠다. 페이크 속눈썹. 조금 기분이 상했을 때는 참고 있다가 완전 크게 쌓였을 때 화를 낼 것이다. 완전히 크게 쌓였을 때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좀 참고 지켜보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하나 계속. 그래서 참고 참다가 터지면 이제 그때 화를 내는 스타일입니다. 뷰러를 해줄게요. 이것도 미샤.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미샤 뷰러. 캔디랩 제품인데요. 이게 미온수에 떨어지는 제품인데 번지지도 않고 존재감도 확실하게 이렇게 빰빰 만들어줘가지고 요즘에 되게 데일리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인스타 보고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 돈 주고 샀거든요. 자신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 성격이 까칠하고 민감할 것이다. 이거는 뭐 항상 사람들이 저를 처음 보면은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성격 되게 까칠하고 민감해 보인다고 하는데 일할 때만 민감하고 일할 때는 진짜 민감해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그렇게 까칠한 편은 아닙니다. 처음에 조금 낯을 가려서 그렇지 친해지면 굉장히 푼수기가 있는 그런 약간 스타일이에요. 자신을 높이 평가할 것 같다는 아니에요. 사실 저는 항상 저를 좀 하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것밖에 안 돼? 더 잘할 수 있잖아. 약간 이런. 더 열심히 하란 말이야. 근데 제가 그거를 저한테도 그러지만 혁이님한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혁이님이 처음에 되게 속상해 하셨어요.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자기는 남들한테는 그렇게 칭찬을 잘하면서 자기한테는 칭찬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대요. 근데 사실 혁이님 유튜브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많은 허점들이 있었고 저는 이것만 고쳐지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것만 고쳐지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채찍질을 했던 건데 혁이님은 그게 되게 상처였나 봐요. 근데 사실 저 아니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 피드백이잖아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피드백. 처음에 그걸로 혁이님도 힘들어하고 많이 싸우기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혁이님이 좀 피드백으로 어느 순간부터 제 깊은 속을 알아주시더라고요. 이게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엄청난 속눈썹들이에요. 어떤 걸 붙이지? 이게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아직도 인스타그램으로만 판매를 하실 거예요. 혁이님의 게으름을 젤라 언니가 바로 잡아주실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저희는 서로에게 채찍질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혁이가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부지런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끔 저는 혀계를 되게 존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식단 챙겨 먹고 다이어트 중이니까 또 이제 본인 할 일 하고 일도 영상 편집 다 안 되면은 되게 불안해하고 저보다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거 좀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리고 혁이도 제가 가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 친구도 이제 다시 열정이 불타올라서 그러니까 사람이 일할 때 권태감이라는 게 오잖아요. 슬럼프 막 이런 게 오고 근데 그걸 서로가 이제 좀 극복시켜주는 편인 것 같아요. 서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면서 약간 채찍질하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마스카라로 안쪽만 살짝 그냥 내 속눈썹이랑 자연스럽게 연결될 정도로만. 스트레스로 인해 로아에게 미안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스트레스 준 사람 잘못이니 죄책감 갖지 않으시길 바라며 보내요. 제가 진짜 이번 년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사건도 있고 너무 많았는데 진짜 이렇게 인생 힘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번 년. 그래서 빨리 이번 년이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되게 많았어서.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제가 하혈을 하고 막 이러니까 로아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진짜 죄책감도 너무 많았고. 이거는 베카 하이라이터예요. 핑크색 하이라이터. 이 브러쉬는 피카소 14번입니다. 나는 진짜 죄책감이 로아한테 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제가 지금 70만이 됐잖아요. 쉬는 기간에 60만이 되고 또 70만이 되고 그렇게 날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내 개인, 사실 이게 개인 사정이잖아요. 임신이라는 게. 그걸로 인해서 그분들을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죄책감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날 기다려주시는데 그리고 댓글로도 언제 오세요?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애기 생기고 12주까지는 공개를 못하게 해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가지고 공개를 못했었는데 공개를 하고 나서 조금 그 죄책감이 덜하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났어요. 요즘에는 가끔 이게 무기력증도 너무 심하고 잠이 진짜 막 엄청 와요.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왜냐면 로아도 이제 중요하니까 저한테 로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근데 그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만족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우더 이거는 스킨푸드 피치뽀송 파우더입니다. 108번 브러쉬로 눈 아래만 살짝. 파우더가 약간 블러 처리한 것처럼 주름 부각도 좀 눌러주고 모공도 살짝 눌러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가격 대비 되게 좋아요. 이렇게 확 건조하지도 않고. 009번 왠지 젤라님은 부잣집 딸 같고 혁이님은 부잣집 아들 같아요. 아니에요. 둘 다 틀렸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아닙니다. 굉장히 둘 다 자수성가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요 옆라인에 살짝 쉐이딩 하듯이 이 컬러로 넣어줄게요. 가끔 부부젤라 채널에 뭐 남자 되게 부자래, 여자 되게 부자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댓글이 달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루머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224번 끝을 더 입체감 있어 보이게 이렇게 음영해줄게요. 코를 빡 만들어줬어요. 입술 아래. 머리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거 빼고 일단 머리를 하고 올게요.